여러분,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는 외모만 예쁜 여자도 아니고 애교 많은 여자도 아닙니다. 남자를 쫓지 않는데도 남자가 따라오는 여자, 밀당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남자가 더 애타는 여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자는요, 남자를 흔들기 전에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감정 구조, 심리 구조, 관계 구조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나가면 남녀 관계 판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 남자 반응이 바뀌고, 관계의 주도권이 바뀌고, 당신이 흔들리던 포지션에서 남자가 흔들리는 포지션으로 바뀔 겁니다. 마지막 방법까지 중요하니 꼭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요즘 상담할 때나 DM으로 많은 분들께서 다른 유튜버들이 코백님 영상 내용을 많이 뺏기는 것 같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참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이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힘들게 만든 내용을 쉽게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크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은 시청자들이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뺏기세요. 제 게시물에 보시면 많이 뺏기다가 제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두 건의 케이스가 상세히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 보시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세요. 여러분, 여우는요, 없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걸 극대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쁜 사람이 더 예뻐 보이게 만들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더 매력적으로 말하고, 차분한 사람은 더 고급스럽게 차분해지고, 귀여운 사람은 더 사랑스럽게 연출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남자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근데요, 남자는요, 완성형보다 자기색이 강한 여자에 더 끌립니다. 왜냐면요, 남자에게는 경쟁 본능이 있어요. 똑같은 스타일의 여자 10명보다 자기만의 캐릭터가 분명한 여자 1명이 훨씬 기억에 남아요. 이건 브랜딩 원리랑 똑같습니다. 흔한 카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컨셉 강한 카페는 기억나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말이 빠르고 에너지가 높다. 그럼 활기 있게 리액션 보여주고 생동감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조용하고 차분하다. 더 천천히 말하고 눈을 오래 보고 미소를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설적이다. 솔직함을 당당함으로 포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유머 감각이 있다. 그 남자를 놀리되 존중은 잃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장점을 밀어붙여야 돼요.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저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나도 귀엽게 해야 하나? 좀 더 여성스러워야 하나? 이러는 순간 어설픈 복제품 됩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요, 완벽한 여자보다 자기 자신을 잘 쓰는 여자에게 환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 확신 있는 태도에 끌립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쓰는 여자는요, 자존감 있어 보이고요, 가치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놓치기 아까워지죠. 이러한 흐름입니다. 명심하세요. 남자를 흔들고 싶으면 남자 취향을 공부하지 말고 내 매력을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여우는요, 남자에게 맞추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색을 진하게 만드는 여자인 겁니다. 그게 남자를 환장하게 만드는 진짜 확실한 방법이에요. 진심은 먼저 주지 말고 반드시 받고 나서 주세요.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잘해주면 그 남자도 진심으로 대해주겠지라고요. 아닙니다. 남자는요, 이미 다 받은 관계에 굳이 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받고 나서가 중요할까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자기를 먼저 감정 투자한 대상에 더 집착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심리 구조입니다. 먼저 고백하거나, 먼저 깊은 감정 표현하거나, 먼저 미래 이야기하거나, 먼저 희생한다? 이걸 다 해버리면 남자는요, 이미 안정권이에요.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 표현의 경우 남자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나도 나 사실 처음부터 좋았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게임은 끝납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래? 왜 그렇게 느꼈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작인 거죠. 헌신의 경우도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이번 주 바빠 라고 했을 때 여자가 괜찮아 내가 맞출게가 아니라 오케이 대신 다음엔 너가 시간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심은요 대가 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상호성을 확인한 후에 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진심은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걸 초반에 다 써버리면 후반부에 쓸 게 없어요. 여우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증 없이 다 주지도 않죠.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진심은요, 존중받는 사람에게만 줘야 가치가 유지돼요. 아무나 주면요, 소모됩니다. 이해를 위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남자의 태도를 보시고 꾸준함을 보세요. 그리고 말과 행동 일치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을 여시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심은 테스트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세요. 남자를 붙잡으려고 진심 주지 말고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우는 마음을 아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껴온 마음이 남자를 더 미치게 만들어요. 남자의 결핍과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위주로 얘기하세요. 남자가 좋아하는 건 여자의 외모만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결핍을 건드리는 여자를 매력적으로 봅니다. 남자는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려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예뻐도 그냥 예쁜 여자에서 끝나는 겁니다. 일단 물어보세요. 신문 말고 대화로요. 예를 들어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너는 인정받을 때 제일 기분 좋지? 살면서 제일 서운했던 게 뭐야?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이렇게요. 남자 결핍 유형별로 공략법도 알려드릴게요. 인정 결핍형의 경우입니다. 남자가 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 느낌이야 라고 했을 때 근데 나는 너가 그거 준비하는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그 남자 눈빛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인정이 고팠거든요. 그리고 자존감 결핍형의 경우입니다. 남자가 나는 솔직히 잘난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근데 나는 너가 말할 때 되게 중심 있어 보이던데 이렇게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정체성 강화입니다. 이런 남자는 자기를 긍정해주는 여자에게 무조건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결핍형의 경우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나를 생각해 내가 웃겨줄게 이런 식으로요. 가벼워 보이죠? 근데요 이게 감정 앵커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자의 결핍을 알면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 남자가 원하는 주제 위주로 이야기하고 그 남자가 인정받고 싶은 영역을 건드려주고 그 남자가 상처받은 부분을 이해해준다면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한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여자에게 환장해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결핍을 안다는 건 조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티나게 맞춰주면 계산적으로 보여요.
여우는요, 티 안 나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드린다. 이게 고급 기술입니다. 남자를 흔들고 싶으면요, 예뻐지는 것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 남자의 결핍을 파악하세요. 그 남자가 원하는 걸 알아내고 그걸 중심으로 대화하는 여자, 그게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진짜 여우입니다. 남동생 대하듯 편하게 하되 만만한 여자는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가 오래가는 여자한테 느끼는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편안함과 긴장감이죠. 근데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편안함만 있으면 친구 됩니다. 긴장감만 있으면요, 피곤해지죠. 여우는 이 둘을 동시에 줍니다. 편안하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남자를 남동생 대하듯 대하세요. 예를 들면 남자가 나 오늘 실수했어 라고 했을 때 에이 괜찮아, 너 원래 좀 허당이잖아, 이렇게요. 툭툭 건드리듯 가볍게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에게는 남자가 긴장 풀고 본 모습 보여주게 되죠. 남자는요, 자기 약점 보여줘도 괜찮은 여자에게 정이 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실수합니다. 계속 받아주고 계속 이해해주고 계속 웃어주다가 그 순간 만만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선도 분명히 그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오늘 못 볼 것 같아, 그냥 다음에 보자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알겠어 가 아니라 오케이 대신 다음엔 너가 시간 맞춰, 이렇게요. 이게 차이예요. 편하게 대해도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남동생처럼 웃어도 연락 무시하면 그건 바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이게 먹힐까요? 남자는요, 편한 여자에게는 기대고 기준 있는 여자에게는 긴장합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생기면 중독돼요. 얘는 나를 이해해 주는데 쉽게 굴 수는 없네. 이 상태가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편안함은 정서적 안정을 주고요, 기준은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결국 이 둘의 조합이 놓치기 싫은 여자를 만들어요. 명심하세요. 만만한 여자는 항상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우는 괜찮아, 근데 그건 싫어 라고 말해요. 이 차이 보이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를 웃게 하세요. 근데요,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게 하세요. 이 균형을 잡는 순간 당신은 여우가 되실 겁니다. 미묘하게 헷갈리는 말을 툭 흘리세요. 여러분, 남자가 환장하는 순간은 확신이 아니라 헷갈림에서 옵니다. 확신은 안정감을, 헷갈림은 집착을 만들어요. 여우는요, 대놓고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냥 툭 던집니다. 그럼 왜 이게 먹힐까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기분이 애매하게 찝찝하면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불일치라고 하거든요. 나 좋아하는 거 맞나? 왜 저런 말을 했지? 혹시나 별로야?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감정 투자가 커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나 이런 스타일 별로야? 라고 했을 때 잘생긴 건 아닌데 매력은 있지, 이렇게요.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죠. 근데 욕도 아닙니다. 남자는요, 그날 집에 가서 거울 봅니다. 그리고 남자가 너 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 남자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자가 이번 주말에 뭐 해? 라고 했을 때 글쎄 누가 재밌게 해주면 시간 낼 수도, 이렇게요. 남자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남자는요, 경쟁이 생기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꼬면 안 돼요. 그리고 자존심 긁으면 안 됩니다. 포인트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애매하게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남자는요, 너무 확실하면 안심합니다. 얘는 나 좋아해 라고 생각이 들면 긴장이 풀려요. 하지만 얘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 당신에게 집착을 시작하죠. 여우는 감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늘 여지를 주죠. 정리해 드릴게요. 확신을 주지 말고 여지를 남기세요. 애매하게 칭찬하되 살짝 경쟁 심리를 건드리세요. 기억하세요. 남자를 흔드는 건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작은 문장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은 자존감이 있을 때만 먹히니까 본인 자존감이 없다면 쓰지 마세요. 그냥 기분 나쁜 여자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외모와 상반되게 행동하세요. 반전은 기억을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오래 기억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여자입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예상 가능한 자극에는 금방 적응합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반전에는 감정이 크게 움직이죠. 여우는 외모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미지를 비틀어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남자가 당신을 어떤 이미지로 보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와 살짝 다른 행동을 던지는 겁니다. 다만 완전히 깨지 말고 20-30%만 비트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해를 위해 유형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차가워 보이는 여자라면 의외로 장난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평소 말수 적고 시크한 스타일이라면 남자가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했을 때 원래 나 수다쟁이야. 오늘은 조금 아껴 쓰는 중이지 뭐. 이렇게요. 툭 던지는 장난을 하셔야 됩니다. 차가운 외모와 장난기가 반전 매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귀엽게 생긴 여자라면 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애교 있고 부드러운 이미지라면 남자가 오늘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대신 다음엔 너가 맞춰, 이런 식으로요. 부드러운 얼굴과 단호한 기준은요, 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이미지라면요, 능력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이거 좀 복잡한데 라고 했을 때 그거 내가 예전에 했었어. 생각보다 쉬워. 이렇게요. 남자는요, 외모로 예상한 캐릭터가 깨질 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럼 왜 이게 먹힐까요? 남자는요, 예측 가능한 사람에게는 안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끌려서 그래요. 하지만 완전 예측 불가면 불안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20-30%만 비트는 거예요. 이런 면도 있네. 이 말이 나오면 성공인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캐릭터를 바꾸거나 억지로 반전을 시도하거나 과한 오버 리액션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자기 없음으로 보입니다. 반전은요, 자기 색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남자를 흔들고 싶으면 이미지대로 살지 마세요. 그 남자가 예상한 틀을 살짝 비틀어 주세요. 여우는요, 반전으로 각인시킵니다. 그 남자 만날 때도 같이 살아도 바쁜 여자가 되세요. 남자가 오래가는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존중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여자는 자기 삶이 있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왜 바쁜 게 중요할까요? 남자는요, 늘 대기 중인 여자에게는 안심하고 자기 삶이 있는 여자에게는 긴장합니다. 안심 이꼴 익숙함, 긴장 이꼴 매력 유지인 거죠. 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오늘 뭐 해? 라고 했을 때 너 볼 준비하고 있어 와 나 운동 갔다가 저녁에 시간 돼. 어느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후자가 더 매력적이에요. 남자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일정 중심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같이 살거나 오래 만나면 더 중요합니다. 스케줄 공유하고 생활 루틴 공유하고 매일 보는 사이일 경우 이러다 보면 자기 세계가 사라져요. 하지만 여우는요, 같이 살아도 자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운동, 공부, 일, 친구, 취미가 있죠. 이 여자 요즘 뭐 준비하는 것 같아. 이 느낌을 남자에게 줘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희소한 것에 더 가치를 둡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은요, 존재가 공기처럼 돼요. 근데요, 얘 요즘 바빠서 보기 힘드네? 이 생각이 들면 이 순간부터 다시 가치가 상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쁘다는 건 연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답장은 하되 매달리지 않고 자기 일을 우선하되 만남도 내가 선택하는 구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이번 주 계속 보자라고 했을 때 이번 주는 내가 좀 바빠. 대신 금요일은 확실히 비워둘게. 이렇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거절과 대안 제시입니다. 이러면 밀어내는 게 아니라 격을 만들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가 환장하는 여자는요.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일정이 있고 자기 세계가 있고 남자에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남자 만날 때도 같이 살아도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이 태도 하나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들어요. 본인 기준대로 하고 싶은 행동은 주저없이 하세요. 여러분, 남자가 진짜로 빠지는 여자는 예쁜 여자도 밀당 잘하는 여자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기준이 명확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눈치 보지 않고 실행하는 여자죠. 그럼 왜 이게 강력할까요? 사람은 확신이 있는 태도에 끌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세계가 분명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느낌이 나면 가치가 자동적으로 상승해요. 심리 구조가 남자는요. 자기 기준 없는 여자는 편해요. 하지만 자기 기준 있는 여자는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기준 있는 사람은 선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를 잡으려 하지 말고 내 기준을 지키세요. 여우는 남자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남자가 따라와요. 상대가 좋을수록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좋은데 왜 안 좋아하려고 해요? 라고요. 이건요, 감정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속도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필요할까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연락 기다리고요. 말 한마디에 의미 부여하고요. 미래를 상상하고요.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 상태가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먼저 빠진 쪽이 항상 불안하게 되죠.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쉽게 얻은 것보다 천천히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빠지면 그 남자는 이미 얻은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속도를 늦추면 그 남자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에서 투자로 그리고 애착으로 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락 텀을 유지하시고요. 미래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마시고요. 혼자 상상 스토리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 횟수 과하게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일상을 유지하세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수록 내 일정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나를 내가 통제하라 이겁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면 남녀 관계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감정을 다루면 관계는 안정되거든요.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일수록 천천히 가세요. 빨리 빠질수록 빨리 잃어버립니다. 결국 속도를 조절하는 여자가 관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알아야 여우가 되는 겁니다. 여우는요,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여자, 그게 진짜 여우입니다. 그럼 왜 자기 이해가 먼저일까요? 본인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남자 취향에 맞춰 캐릭터를 바꾸고요. 상대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흔들리고요. 기준이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올인해버리죠. 이건 여우가 아니라 불안형이에요. 여우는 자기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남자에게 약해지는가? 나는 사랑하면 집착하는가 도망가는가? 나는 인정에 약한가 외로움에 약한가? 나는 무시당하면 화내는가 매달리는가? 이렇게요. 이걸 모르면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인정에 약하다면 나는 칭찬하는 남자에게 빨리 빠지니까 속도를 더
늦춰야 해.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외로움에 약하다면, 혼자 있는 게 힘들면 아무나 붙잡으니까 내 생활을 먼저 채우자.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자기를 모르면요, 기술이 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 장점, 단점, 패턴, 트라우마,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밀당 못해. 괜찮습니다. 대신 진중함을 밀어붙이세요. 나는 감정이 빠르다. 그럼 속도 조절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 이해 없는 여우는 연기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가 있는 여우는 자연스럽습니다. 명심하세요. 남자를 분석하기 전에 나를 먼저 분석하세요. 나를 알면요,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기준 유지 가능하고요, 진심 아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그 남자를 더 끌어당겨요. 여우는요, 남자를 흔드는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여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한 것들 되새겨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존감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죠. 자존감이 높으면요, 안 매달립니다. 안 쫓습니다. 안 불안합니다. 안 조급합니다. 그래서 매력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우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신 평소에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세요. 운동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면요, 굳이 여우 기술 안 써도 남자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여러분, 남자를 흔들고 싶으면 남자를 보지 마시고 나를 먼저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 순간부터 쫓는 게임이 아니라 선택하는 게임이 됩니다. 그게 진짜 여우고 그게 진짜 격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